녹화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될 이 기초 교육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자, 매주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진짜 기초 부분들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전 거래, 또 어떻게 실전 거래로 옮겨갈 수 있는지. 기초 과정을 배웠으면 이제는 다음 주에는 HTS를 더 현명하게, 더 쉽게, 손쉽게 조작하는 방법 등, 그리고 거기를 이용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을 저와 같이 짚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해 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주마다 더 과정은 심화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더 길게 풀어가지고 계속 기초 강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12주 차트 강의까지 같이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에 3-4번 정도 매 9시에는 기본적으로 그 차트 강의가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들? 그래서 9시에는 웬만하면 다 참석하세요. 웬만하면 다 참석하시는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다 올려 드릴 거예요, 녹화 강의 동영상.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의는요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저 혼자 막 떠든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바로 캔들 차트, 캔들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캔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캔들을 빼놓고 이 차트 기술적 분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게 뭐죠? 바로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다른 말로는 중심값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이 모든 중심값은 바로 이 가격에서, 즉 캔들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자, 먼저 차트 어떤 종류의 차트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차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선형 차트가 존재합니다. 선형 차트. 선형 차트라는 것은 매일 종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차트예요. 자, 종가라는 것은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끝나는 시점을 종가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종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장이 언제 마무리되죠? 언제 마무리되나요? 몇 시에 마무리돼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강의는 뭐다?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시 반에 종료가 됩니다. 3시 반에. 자, 그렇다는 말은 언제 가격이 끝나냐면은 3시 반에 가격이 끝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종가는 그 가격이 끝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종가가 보시면은요, 시가고가, 저가, 종가가 있는데 종가는 3615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히 3시 반에 가격이 3645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가를 매일 종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차트가 바로 선형 차트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종가를 이었다라고 해서 종가선 차트라고도 말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종가선 차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바 차트입니다. 바 차트. 다른 말은 봉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바 차트는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고가와 저가를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가와 저가를 표시한 것을 바로 바 차트 혹은 봉 차트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통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트예요. 가장 많이. 자, 이런 바 차트는 미국에서 많이 주로 통용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캔들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캔들 차트. 이 캔들 차트가 여러분한테 가장 익숙한 차트일 거예요. 캔들 차트. 자, 이렇게
그 캔들스틱, 그러니까 그 양초처럼 모형처럼 생겼다 생각해가지고 양초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캔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캔들스틱 차트 혹은 캔들 차트. 자, 이 캔들 차트는요, 처음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일본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캔들 차트는요, 일본식 차트라고도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한국 분들은 일본에서 뭔가 시작됐다, 일본에서 뭔가 왔다 그러면은 좀 이제 무작정적으로 좀 기피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자, 그만큼 캔들 차트는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처음 12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혹 더 될 수도 있습니다. 120년 더 이상, 200년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이 차트가 처음 미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80년 전부터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그 캔들 차트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쉬운 책을 하나 권유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서점 가시면 지금 지금 번역된 게 나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티븐 니슨의 캔들스틱 바이블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약 한 80년 정도 된 책이에요. 그 80년 된 것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이게 버전을 새롭게 하면서 쓴 그 책인데요. 상당히 좀 권위적인 책이고요. 이 캔들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한 그런 책입니다. 저도 사실상 차트라는 것을 처음 접할 때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이 책이 가장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점에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조금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게 미리 좀 공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이제 선물로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그때 사재기로 한 10권인가 사드린 게 있거든요. 어디 창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회원분들한테 좀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오시는 분들 한해가지고. 그래서 스티븐 니슨의 캔들스틱 바이블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캔들 차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할로우 캔들, 이제 가지고 캔들인데, 이제 대신 이게 이렇게 빨간 색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로우, 안이 비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할로우, 안이 비었다. 안이 빈 차트, 캔들, 할로우 캔들. 영역 캔들이라 해가지고, 그 선형 차트의 일부분인데, 선형 차트 아래에, 그러니까 라인 아래는 다 이렇게 구별되게 바탕화면이 그려진 차트가 있고요. 라인 브레이크도 있죠.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캔들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요,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차트예요. 아무것도 없는 차트. 하지만 사실상 이 차트 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많은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다 지운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의 형성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첫 번째로는 캔들, 지금 보시는 캔들. 두 번째로는 바로 보조지표가 있죠. 보조지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볼린저 밴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MACD가 될 수도 있고, DMI가 될 수도 있고, 덴마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거 바로 가격이동평균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일목균형표 정도가 되겠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통용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보조지표들일 거예요. 자, 이 보조지표들이 이제 여기 차트의 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다 숨기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요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봉 차트라는 건 뭡니까? 하루에 형성되는 차트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주봉 차트, 그러니까 처음 오늘 장이 시작했을 때 시가가 시작해서 종가 마무리가 오늘 장 마감 때 나오는 캔들. 이래서 하나하나 캔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하고 있는 것. 보시면은 날짜가 다 하루 기준이에요.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이런 식으로. 자, 주봉 차트. 한 주마다 생기는 차트겠죠. 매주 월요일에 형성돼서 매주 금요일 마감과 함께 종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다 7일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월봉 차트 뭐겠어요? 매월. 그리고 분봉 차트는 매 분마다 어떤 분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분봉 차트를 이용한다면은 1분마다 형성되는 차트고요. 그리고 3분봉을 형성한다면은 3분마다 종가가 생기는 차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틱봉 차트가 있는데요. 틱봉 차트. 자, 틱봉 차트는 거래량 대비 형성되는 차트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좀 밑에서 잡아드리겠지만 거래량 대비 형성되는 차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봉, 일봉, 주봉, 분봉, 일봉, 주봉, 월봉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틱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왜 구분하신지 아시겠나요? 자, 제가 지금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틱봉과 일봉, 주봉, 월봉, 분봉을 나눴고요. 한 개의 뭉텅이로 뒀고요. 다시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현재 일봉, 주봉, 월봉, 분봉을 같이 묶었고요. 그리고 틱봉을 따로 묶었습니다. 틱봉 혼자만 옛날에 우리 그 얼음땡 할 때 쓰는 거 있었는데 무슨 표현이지? 네, 틱봉만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지금 틱봉만 왕따 당하고 있는데 왜 틱봉만 왕따 당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왜 구별하는 거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아시는 분 빨리 말씀하시면은 선착순 한 분한테 네,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네. 그렇죠. 행복투자님이 말씀하신 게 얼추 맞지만 정확하게 답변하신 분은 콜드원님입니다. 네, 시간 대비 형성되는 차트와 거래량 대비 형성되는 차트라는 점에서 바뀌죠. 네, 콜드원님은 매니저한테 농협 계좌번호와 입금주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치킨 가격 2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차트는요, 시간 대비 형성되는 차트예요. 시간 대비 형성되는 차트. 보시면은 일봉은 하루 만에, 주봉은 한 주마다, 월봉은 한 월마다, 그리고 분봉은 분마다 형성되는 차트입니다. 그렇죠? 시간 대비 형성되는 차트라는 게 중요해요. 틱봉 차트는 뭐예요? 거래량 대비 형성되는 차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틱봉 차트는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20 틱봉을 보고 계신다 한다면은 이 캔들 하나하나가 다 거래량이 120개를 넘어가는 거래가 완성이 되면은요, 이렇게 틱봉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왜 거래량이 120 틱봉인데 120이 딱 떨어지지 않고 120을 넘어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건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거래량이 120 이상 형성되는 이유는 그 현재 지금 저기 보고 계신 이 차트는 그 미국 시카고 CM이라는 시카고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각 증권사마다 다른 로직으로 형성이 됩니다. 다른 공식으로 이게 차트가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럼 키움은 어떤 로직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 로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120 틱이 넘어가서 120 틱봉인데도 불구하고 120 거래량이 넘어가는데 틱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키움 차트와 이베스트 차트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틱봉 차트는. 분봉 차트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틱봉 차트는 각 증권사마다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걸 되풀이하는 로직이 틀리기 때문에 이베스트, 키움, 뭐 동부, 뭐 하나대투 할 거 없이 다 조금씩 틱봉 차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 로직이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120이 넘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20 아래만 아니면 돼요. 120 아래만 아니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틱봉 차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장단점들. 자, 먼저 분봉, 시간 대비 형성되는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 주봉, 월봉, 분봉인데요. 자, 분봉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360분봉 차트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요. 장점, 스윙, 추세, 중장기 포지션 등 장기 포지션을 보기가 쉽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흐름을 읽기에 상당히 용이한 차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차트.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지향하는 거래를 진행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추세를 대응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큰 방향성을 읽는 매매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시간 대비 형성되는 차트를 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도 존재해요. 단점은요, 정확한 지지, 저항 자리를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점에서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이 추세 잡기는 편하지만 정확한, 그러니까 스캘핑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단타 대응하는 건 사실상 좋지 않은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틱봉, 거래량 대비 형성되는 차트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현재 어떤 거래량이 진입이 됐고, 여러분들의 지금 거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틱봉 안에 다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을 거예요. 저희 회원들이, 정회원분들이 약 한 100분 넘게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거래량 저희가 가격 진입하면요, 사실상 이 틱 하나는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120틱봉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120틱봉까지는 아니겠네요. 60틱봉까지는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60틱봉까지는 보시면은 여기에 한 50 거래량 한 100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자, 금 이제 청산됐다고 하네요. 금 수익 축하드립니다. 금 20틱 청산 완료 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내신 분도 축하하고요. 일단 강의 내용은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좋네요. 강의 시간대 이렇게 딱 한번 딱 청산 나와주고 괜찮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디테일한 그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겠어요? 장점.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확실히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틱봉 차트는 정말 좋죠. 왜? 거래량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지저항 찾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 이렇게 틱봉 차트는요, 지지 저항을 찾아내기 상당히 쉽다. 다시 다른 말로 지지 저항 찾아내기 쉽다. 단점은 뭐예요? 큰 방향성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 짧은 기간을 보여지기 때문에 지지 저항 적용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짧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대비 형성되는 차트와 그리고 그 거래량 대비 형성되는 차트의 장점과 단점은 서로 반대가 돼요. 반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구성이었습니다. 자, 이 차트를 구성하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차트 형성은 뭐 캔들도 있고 보조지표도 있고 강약세 신호도 있고 피봇선도 있고 중심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차트를 형성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차트를 형성하는 99%는 뭐다? 바로 캔들이다. 차트 형성의 99%는 바로 캔들이라는 겁니다. 캔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캔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가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격. 자, 뭐 물론 저희가 뭐 바 차트를 보거나 뭐 봉 차트를 보거나 다른 차트를 본다면은 그 보고 있는 차트의 선 혹은 봉이 가격을 형성하겠지만 저희가 주로 보는 캔들 차트에서 이 캔들은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일까요? 가격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격을 통해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 바로 과거의 가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하느냐, 뭐 중심값, 모든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중심 가격입니다. 중심 가격, 중심값. 자, 뭐 이거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점차 강의가 진행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격이라는 것은 이 차트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캔들이 가격이다. 캔들은 꼭 가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캔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대비 형성된 차트가 있고요.
거래량 중심으로 형성되는 틱봉 차트가 있습니다. 자, 캔들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처음은 시가, 종가, 고가, 그리고 저가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캔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은요, 시가와 그 옆에 정보를 보시면 시가와 고가와 저가와 종가가 존재합니다. 주식책 똑같아요. 시가, 고가, 저가와 종가로 구성이 되죠. 그게 하나의 그게 다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시가라는 건 뭐냐면은요, 시가는 가격이 처음 형성되는 가격 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캔들이 처음 형성되는 시점. 자, 시가. 가격이 캔들이 처음 형성되는 시점을 바로 시가라고 의미합니다. 그럼 종가는 뭘까요? 종가. 캔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겠죠? 마무리되는 시점. 네, 종가. 뭐 종료하다, 그때 뭐 종료한다고 하듯이, 고가는 뭐예요? 캔들의 최고점을 고가라고 의미합니다. 저가는 뭐죠? 저가. 캔들의 최저점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한번 보죠. 자, 그 보시면은 지금 시가가 3,660원이에요. 3,660원. 그럼 그 말은 오늘 캔들은요, 3,660원에 시작이 돼서 고가 3,675를 최고치로 찍었고요. 그리고 저가 3,555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결국 마무리는 3,620원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조금 그림으로 풀어 말씀드리자면은요. 먼저 시가가 형성된 이후에 차근차근 가격이 올라가다가 고가까지 올라가고, 그러다가 고가에서 저항받아 눌려가지고 조금 내려가다가 저가가 형성되고, 다시 지지받아서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가 형성. 이게 바로 캔들입니다. 캔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양봉이냐 혹은 음봉이냐. 자, 양봉은 뭐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양봉은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상승장. 음봉은 뭘 의미를 하죠? 하락장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봉은 우리나라 차트로 봤을 때, 미국 차트는 또 다른 색깔이에요. 자, 양봉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음봉은 뭔 색이죠?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오늘 뭐 비가 내린다고, 파란 색깔 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주식하다 보면은. 네? 파란색 보면은 막 눈물이 나잖아요. 진짜 파란색 보면은 짜증이 막 나잖아요. 진짜. 그러다가 장대 파란 색깔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진짜 화가 나잖아요. 오늘 한강 가고 싶잖아요. 네, 그게 바로 파란 색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죠? 빨간 색깔은 뭐죠? 희망의 빨강. 네, 오늘 빨간 색깔 보면은 정말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식도 내가 쏘고 싶고, 친구들 만나면 내가 가격 저녁값 내가 쏘고 싶고, 소주값 내가 한번 쏘고 싶고. 네, 빨간 색깔 보면은 기분이 점점 좋아지죠. 네,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주식에서 통용했을 때 주식 기준으로 음봉은 안 좋은 거, 양봉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봉은 어떨 때 양봉이 형성되냐면요. 보시면은 시가가 종가보다 높을 때, 보시면은 이 지금 음봉이에요. 음봉. 파란 색깔이죠. 파랭이죠. 자, 시가가 3,720원입니다. 종가가요. 3,545예요. 자, 이렇게 시가가 종가보다 높을 때는요. 네, 종가는 3,600원이네요. 자, 시가가 종가보다 높을 때는 음봉을 형성합니다. 음봉. 반대로 시가가 종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을 때, 시가는 지금 현재 3,215고요. 종가는 3,350입니다. 그만큼 시가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상승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꼬리라는 게 중요해요. 꼬리.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캔들에서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길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꼬리라고 의미를 합니다. 꼬리. 꼬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고가와 저가와 그리고 시가와 종가의 차이 때문에 큰 차이 때문에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 저가 그리고 시가와 종가의 큰 차이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는 지금 시가가 2,560, 이거 다른 상품으로 볼게요. 다른 상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 색깔의 양봉이 그려졌지만 위로 긴 꼬리를 남겼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캔들을 위로 올려보시면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자, 오늘의 고가가 5,650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빨간 양봉이기 때문에 종가가 더 위에 있겠죠, 종가는요, 4,895였습니다. 자,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요, 보시면은, 고가가 5,650이었고요. 그리고 종가가 4,895였어요. 즉, 755라는 고가와 종가의 큰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긴 꼬리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고가와 저가, 그리고 시가와 종가의 차이 때문에 형성이 된다. 자, 근데 이 꼬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꼬리가 왜 중요한가요? 꼬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꼬리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길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올 추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겹게 캔들에 대해서 배운 이유는 뭐냐면은요, 오늘 뭐 기법도 아닌 것 같다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지금 거의 한 25분가량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뭔데 캔들이 이렇게 떠들어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왜 중요하냐?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혹은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 추세 신호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좀 소름 돋아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혹은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 추세의 신호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겹게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캔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12주 차트의 맨 마지막 부분, 캔들 기초학의 마지막 중심 부분이다. 제 모든 그 차트 강의의 중심 내용이고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도 어떤 금융상품,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뿐만 아니라 FX 마진, 뭐 비트코인, 혹은 뭐 해외 주식, 어떤 부분들을 하시던 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 캔들의 모양에 따라, 위치에 따라. 자, 모양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를 하겠죠. 자, 모양이라는 것은 혹은 뭐 이런 모양이냐, 혹은 뭐 이런 모양이냐, 혹은 뭐 이런 모양이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같은 이런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이게 매수 추세 끝에 형성되는 이런 캔들이냐, 혹은 매도 추세 끝에 형성되는 이런 캔들이냐,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추세의 의미가, 추세의 신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캔들의 모양 혹은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추세의 방향성, 추세에 나올 수 있는 추세의 그 신호 자체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배워가기 위해서 저희가 캔들을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기초 강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다음 시간에 캔들 어떤 모양이고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걸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또 섣부르게 배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배탈나기 십상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면 입 찢어지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밟아가시면 그 과정을 밟아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모의 투자도 계속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모의 투자 왜 시작해야 되냐고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는 순서가 있고 선물의 시작은 모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실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누가 옆에서 수익 난다고 누가 옆에서 선물로 오늘도 100만원 벌었다 200만원 벌었다 50만원 절대 듣지 마세요. 귀를 닫아버리세요. 제대로 배우시려면 오시고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실 분들은 아예 시작 조차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방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딴 데 가셔서 따르게 하셔도 돼요. 저는 진짜 제대로 제대로 된 재테크 간을 배우실 분들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재테크 간이란 건 뭡니까? 한 방이 없고 꾸준함이 한 방을 이긴다. 즉 부족한 연봉을 주식 선물로 채우자라는 핵심 내용이 슬로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신 분들만 저는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